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국민 마이크 박선미, 송현실, 조선미 국민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는 대부분 방학을 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방학을 앞둔 부모의 마음 솔직하게 어떠신가요? 네, 저는 한마디로 아이들이 방학과 동시에 개학한 느낌인데요. 저의 일상이 좀 정지된 느낌이고요. 방학하면 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네, 저는 방학이 반가운 반, 걱정 반이에요. 반가운 건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걸 보면 방학이 빨리 와서 늦잠을 자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걱정은 집에서 제가 이제 나와 있을 경우 점심을 차려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이들이 혼자서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방학이 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올해는 제가 갑작스럽게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방학이 오면 엄마들은 삼시세끼 끼니 챙기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아이들 끼니를 어떻게 챙겨주지? 우리 아이들 하루 종일 어떻게 보내줘야 되지? 벌써부터 이제 방학 스케줄 잡는 거에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서 방학이 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방학 때 내가 휴가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부모님을 소환해서 좀 돌보게 부탁을 드려야 하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나 싶어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오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오후가 걱정인 거예요. 오후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 그렇다고 아이들끼리만 놔두다니 이제 스마트폰 세상으로 빠져드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다 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니시고. 네네. 네.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권면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 큰애가 중3이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요즘은 종이 가정통신문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네네. 뭐 그런 그 밴드, 반톡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선생님과도 소통하고 반 친구들하고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것보다는 많이 사용하게 해줘요. 특별히. 그런데 이제 5살 아이는 제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데, 뭐 식당이라든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끄럽게 하면 주위에서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막 울거나 애가 떼를 쓰거나 그럴 경우 한번 주게 되니 그 뒤는 이제 계속 그 상황만 되면 무조건 나는 스마트폰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내가 시끄럽게 하거나 울면 엄마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준다라는 걸 그렇죠. 노리는 거죠. 다 알아요, 애들이. 맞아요. 저는 한 30분 정도 허용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지켜지기가 힘들어져서 난감할 때가 좀 많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좀 심심해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교육도 이제 모든 게 어플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막 책꽂이에 책을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이거 하나면 다양한 서적이라든지 원서를 볼 수 있다는 그 메리트에 제가 저의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게임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아이들은 제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어른들도 성인들도 뭐 하나에 재밌게 빠지면 이제 개념 상실, 시간 상실 모든 걸 이거 거기에 빠지는데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신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교육 어플이니까 안심하고 우리 아이 교육용으로 보여줬다가 아이는 거기에 빠져든 거에 엄마는 이제 착각을 해요. 야, 이 교육 프로그램 너무 좋다. 정말 우리 아이한테 딱이구나. 알고 봤더니 제가 저의 아이들을 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멀리 보니까 그나마 아이들의 시력이 덜 떨어지는데 태블릿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보고 하루 종일 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눈의 피로는 10분 이상 넘어가면 약간 좀 초점도 바꿔주고 해줘야 되는데 30분 이상 보게 되면 한창 성장기 아이들의 초점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 시력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렇듯이 아이들이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뭐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득이 되지만 너무 과사용하면은 이런 실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령전환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129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에서 하나 이상 이용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약 19만 6천여 명으로 조사되었고요. 네, 두 가지 모두 문제를 가진 청소년은 6만 5천여 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핸드폰 혹은 뭐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스스로 아이들이 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놔서 뭐 약속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지켜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규제하지 않아요. 그 두 아이, 첫째, 둘째 아이에게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휴식 시간, 자유 시간은 프리하다.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 대신 이걸 늦게 밤새도록 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이들도 똑같은 인격체로 보고 저랑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자유시간에 너 뭐 하니? 이거 하지마. 몇 분만 해야지. 눈에 나쁘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30분만 하는 거야. 한 가지만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제가 또 우리는 애들이 우선 크니까 문서화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해라. 엄마도 사인, 아빠도 사인, 각서 약간 그런 분위기처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면 다 속여지니까 그러면은 굳이 서로 화내지 않는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본인이 할 일은 본인 스스로 하고 학원을 가든 숙제를 하든 시험을 치면 시험 공부를 하든 제가 대신 그런 말도 하지 않을 테니 스스로 다 하면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해라. 이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연령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면 갑자기 대화가 되진 않아요. 그랬을 때 대화를 해도 자제가 안 되는 연령들이 있어요. 5살, 4살.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해야 되는지 솔직히. 학원하고 집에 데리고 오면은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주게 되더라고요. 너무 저도 힘들고 퇴근하고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여줘야지라고 하고 저녁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2시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놀이터에 나갔더니 정말 그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더워져서 이제 나갈 수가 없다는 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을 무심코 사용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수업 중이나 걸을 때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지 않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 대신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산책, 운동, 책 등 스마트폰 외에 다른 활동 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 조금 반성이 있네요. 이 중에서 혹시 실천하고 계신 거나 뭐 있는 게 있나요? 네. 물론 저부터 줄여야 되는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아이들한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안 하게 해야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저희 성인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마디 일침을 던진 게 괜찮아, 아빠는 주말에 게임하잖아, 우리끼리 놀아도 돼. 이 한마디에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뒤로 저희 남편도 자신을 좀 반성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과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 아니구나. 나부터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보면 안 돼라는 말을 했던 게 어불성설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역사박물관, 국립박물관 이런 곳에 체험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주말마다 아이들하고 그런 곳에 나들이를 갔다 오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이용하고 있지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보면은 3세부터 청소년까지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가 있어요. 딱! 네. 여름방학 그 시작하는 그 기점으로 열흘 정도만 딱 하는데, 이런 곳에 데려가 주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곳에 가서 공연을 한 편 보고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같이 그리기라든지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좋은 정보네요. 네. 그래서 올 여름 방학에는 한번 공연 나들이라든지 체험 나들이를 한번 다녀와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꼭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둘째가 6학년인데 걔가 어릴 때부터 손 재주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뭐하니 보고 있더니 유튜브를 보면서 종이 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 내용이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영어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에는 자기가 할 만한, 접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부모와 함께 기획을 해서 그 아이가, 우리 아이 같으면 종이접기면 종이접기를 하는 거를 엄마나 아빠가 찍어주고 그걸 업로드 해보고 그런 걸, 그게 요즘에 아카이빙 이런 기록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도 외국인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으면 영어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하지 마, 이거 나쁜 거야. 물론 시력이 나빠진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가족이 같이 동참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놀이라고 생각하기에 학습이 아니라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 폐쇄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이제 몰래 하는 경향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박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솔직히 스마트폰이 정말 스마트한 세계를 열어주었고,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도 주고 배울 점도 참 많아요. 저도 아이에게 모르는 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검색하는 방법, 지식을 알아가는 방법을 그런 도구로 활용하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 안 돼 제재만 했던 것 같은데,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가장 큰 급선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그걸 하면 선호도 검사하면, 예전에는 뭐 연예인, 이제 아주 옛날에는 뭐 사자였지만 연예인, 요즘에는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렇대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부모들이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주면 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스마트가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답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저는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안 된다, 하지 마라 라는 말보다 부모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서 아이에게 제시한 다음에 단점보단 장점을 살려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른부터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다 기자님들이 얘기해 주신 뭐 축제나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저는 우선 큰아이 때문에 영유아는 정말 체험을 할 곳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 청소년은 갈 곳이 마땅히 없어요. PC방, 노래방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걔들이 정말 가서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까 조선미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가, 이 나라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학이 시작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을 변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길 기대합니다.